어서 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네트워크 요청, 서버와의 통신, 요거는 iOS 개발을 하면서 빠뜨릴 수가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알라모 파이어, 모야, URL 세션.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면서 서버와 통신을 하는 걸 오늘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으로 넘어가서 완성된 코드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오늘은 아마도 쭉쭉 가다가 끊기는 부분이 코더블과 디코더블, 인코더블 이쪽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실습을 하기 위한 환경을 좀 만들어 놓읍시다. v스택으로 리스트 그리고 버튼. 이 버튼이 제가 원하는 그 버튼이 아닌데 왜일까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버튼이 있고 요청할게요. 리퀘스트 할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는 리퀘스트 데이터라고 해야겠죠. 여기에는 private func request data 네, 이렇게 두고 자, 이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두죠. state 바 data 두고 string 두고 텍스트 아니죠. for each 두고 데이터 두고 id self 닫고 자동 완성을 잘못했군요. 아이템 in 두고 텍스트에 아이템 넣어볼까요? 리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엄청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네. 콤마. 그리고 리퀘스트를 누를 때 뭐 이렇게 되겠죠? 점 append 네. 크크크 하하 이렇게 해놓고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아서 추가하는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자,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이제 순서죠. 순서. 여기다 적어 봅시다. 1. 서버의 데이터를 요청한다. 2. 데이터를 받아온다. 아마도 제이슨, 이거는 뭐 서버와 협의가 된 거겠죠. 우리 제이슨으로 보내줄 거야. 제이슨 형태로 보내줄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받아서 데이터를 파싱한다. 그리고 파싱한 데이터로 화면을 그린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면은 서버 개발이 끝난 다음에서야 우리는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청할 서버가 없고요. 받아올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항상
앱 개발은 서버 개발이 끝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서버가 있다 치고 데이터가 있다 치고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요 모르겠습니다. 무료 API라고 쳤더니 나왔어요. koreanjson.com 이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초간단 JSON API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 이렇게 나온대요. 즉 얘를 get을 때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보면 id, title, content, created at, updated at, user id 라는 게 있네요. 오케이. 복사.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했고요. 네. 뭐 받아온 데이터니까 이렇게 let 더미 데이터. 물론 바깥에 넣어도 되긴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여기 이제 더미 데이터. 자,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그럼 데이터를 받아왔습니다. 네, 요청했으면 데이터를 받아왔고요. 받아온 데이터를 이제 파싱을 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파싱을 하려면 해석을 하려면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모델이 있죠. struct 어떤 데이터냐면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 기사인 것 같네요. article이라고 할게요. article이고 자, let 여기에 id 있죠? id int 얘를 파싱을 하려면 우리는 눈으로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id는 1, 타이틀은 이거, 컨텐츠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네, 여기 구분하는 애가 있고요. 키와 밸류를 구분하는 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키밸류 값을 구분하는 콤마가 있네요. 컴퓨터도 그렇게 구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덩어리 컴퓨터한테는 사실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대충 이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뭐 이런 거죠. 우리 눈에나 이게 뭐 데이터, 타이틀, 컨텐츠 이렇게 의미를 익히지 실제로 이런 거고 이런 구분자 값을 뽑아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자열 덩어리를 틀에 맞게 형태에 맞게 쪼개줘. 매칭을 하는 거죠. 매칭을 할 겁니다. 오, 이거는 매칭이 되겠죠. 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할 겁니다. 타이틀 그 다음에 콘텐트 복사 붙여넣기가 더 안전합니다. 언제나 나쁜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다 스트링. 물론 얘네들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선호도에 따라서 엔터 다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let 아하 전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스위프트의 컨벤션이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서 넣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네, 하고 싶지 않아요. 스위프트에서는 스위프트 컨벤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런 걸 넣어줘야 돼요. enum 코딩 keys 보통 이렇게 넣고요. 스트링이고 코딩 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id 완성해 주려나? 안 해주는군요. 네, 타이틀 뭐 컨텐트 얘네 다 그냥 붙여넣기 할게요. 얘네들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케이스 유저 아이디 오 여기도 대문자로 할게요. 유저 아이디는 유저 뭐였죠? 요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키값들이 있고 그 값을 여기다가 넣으면서 매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네. enum 코딩 keys 왜 쓰죠? 코딩 키입니다. enum에서 코딩 키라는 것을 하면은 되고, 얘는 이제 일단은 디코딩만 할 거니까 디코더블을 할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죠. 인코더블, 디코더블 있고 얘네를 다 같이 한 코더블이 있습니다. 옵션 누르고 보시면 코더블은 디코더블 and 인코더블, 우리가 필요한 건 서버에서 받아와서 디코딩만 할 거니까 이렇게 해둘게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버튼을 눌렀을 때 리퀘스트 데이터 받아오는 거죠. 받아와서 디코딩을 합시다. 네, do let decoded 데이터 response 합시다. response 그리고 JSON decoder 이렇게 점 decode 이렇게 타입은 타입 뭐죠? 아티클 타입이죠. 우리는 디코딩을 하면 아티클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티클 from 뭐죠? 데이터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더미 데이터. 자, 이러면 이렇게 제이슨을 데이터로 만들어야겠네요. 데이터 요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만들더라? 이렇게 했나? 저 스트링을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게 있었는데 더미 데이터 점 데이터 요거네요. using utf8 이러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타입은 이렇게 셀프 아티클 타입으로 할 거고요. 에러가 계속 나죠. 자, 이렇게 디코딩을 하면 실패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이렇게 트라이를 해야 돼 라고 합니다. 그렇대요. 트라이 했으니까 캐치까지 하겠습니다. 캐치 잡아주고 뭐 프린트 에러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은 디코디드 리스폰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넣으면 되는군요. 네, 여기서 우리의 데이터 append decoded response의 타이틀 할까요? 이렇게 해서 request. 멋지잖아. 잘 되는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했던 걸 살펴볼게요. 우리는 오늘 이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요청해서 파싱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서버를 만드는 거는 귀찮으니까 없이 API를 받아올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뒤입니다. 왜냐하면 서버도 우리는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주는 서버를 만들어야 돼 라고 했고, 우리도 그러면은 데이터는 무조건 이렇게 날아올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날아오는 서버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날아올 거라고 믿고 더미 데이터를 하나 박은 거죠. 제이슨 박고 그 다음에 파싱을 하는 거죠. 파싱은 파서로 했습니다. 디코더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요 데이터를 파싱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어요. id 매핑되게, 타이틀, 요 키 값들이 매핑되게 만들었고요. 트리키한 거는 서버에서 이렇게 줬는데 우리는 스위프트에서는 그런 컨벤션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요런 코딩 키를 써가지고 얘가 요런 코딩 키를 가지고 있다 라고 알려주고 틀을 만들었고요. 그 틀을 만들고 이 아티클이란 녀석은 제이슨이고 디코더블 한 녀석이야 라고 선언까지 해주고 여기서 디코딩을 합니다. do 해놓고 심플해요. 디코더 만들어서 디코드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어떤 타입으로 디코딩 할 건데 요런 형태야. article.self 타입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요런 더미 데이터인데 이제 옵션을 눌러보면 요런 데이터 형태이기 때문에 타입이 데이터죠. 얘는 타입이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을 데이터로 만들어줬어요. 스트링을 데이터로 만들어줬고 UTF-8 형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줬고요. 데이터를 요런 형태로 디코딩을 해 하면 얘는 이렇게 아티클의 형태로 이 구조체에 마치 여기다 해야 되나? 네, 마치 요렇게 데이터가 쫙쫙쫙쫙 채워진 것처럼 디코더가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데이터에 append 해서 요 decoded response의 타이틀을 넣었죠. 그래서 화면이 업데이트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네,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일단은 데이터를 받아오지도 않았죠. 네, 받아오지 않고 데이터를 파싱만 했습니다. 데이터를 파싱한다. 그리고 파싱한 데이터로 화면을 그린다. 이 두 개를 했는데요. 이 그림 그리는 거는 좀 더 복잡한 화면을 그리는 건 더 뒤에 가서 해보고요. 일단은 받아온 데이터로 화면을 그려보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 파싱에 대한 이야기였으니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